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6일 일요경마 부산교차 6개 경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말 경주라서 편성은 다 좀 빡빡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김호 위원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경주 1경주를 김호 위원이 또 재밌는 마피를 노리고 가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저는 3경주와 6경주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2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김호 위원의 추천 경주인 1경주부터 살펴보죠. 국산마 5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제라진, 1번마 바로가, 외곽의 10번마 서강대로 세 마필이 좀 그나마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 그 밖에 6번마 헬로비너스, 9번마 담양태양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저는 1번마 바로가 하고 12번마 서강대로가 일단 초연표 떴을 때 관심을 가는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바로가 같은 경우는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역시 유리하고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담양태양과 제라진 요 두 마필이 앞서내기 때문에 바로가도 그렇다면 기회가 올 수 있고, 12번 서강대로도 승근에는 부담은 있지만 승근전 치고 편성은 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서강대로도 그런 측면에서는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1번 12번 막권을 기본 막권을 보는데, 유일한 복병이 있다면 저는 4번마 행복한 질주가 복병이지 않나 보이죠. 왜냐하면 이 행복한 질주는 지금 6개월 동안 휴양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행복한 질주의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플러스 알파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복귀전을 갖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데뷔 후에 가장 강도 높은 조교까지 소화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행복한 질주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김호 위원은 또 다른 마필, 재밌는 마필을 노리고 가는데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 추천을 하게 된 거는 일단 인기마 3마리가 그렇게 센 말이 아닙니다. 1번 바로 가는 직전 레이스 외곽 좀 무리하면서 말을 좀 잘못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큰 걸음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바로 가도 인기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도가 있고, 3번 제라진도 직전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지만 라스 걸음이나 이런 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3번 제라진도 마찬가지고, 12번 서강대로는 직전 최적의 레이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어부지리 격으로 들어온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3마리를 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 직전 경주 중간에 말하고 완전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좀 입상에 실패했지만 이번 경주 어느 정도 편한 전기만 정리되면 충분히 입상을 가능하고요. 이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은 여기서 최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노리고 가는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인기도에 좀 밀려있는 복병 한두 김호 위원이 상당히 재밌게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아주 엄청난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만 20배 언저리의 잡잘한 배당을 지금도 염두에 두고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600인데 인기는 7번 위닝길리, 8번마 파크맨, 또 외곽이 12번 천지 챔프, 11번 메이저선, 또 안쪽 2번 블랙 테트라. 이번 경주 특징은 지난번에 다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한번 리턴 매체를 갖는 그런 성격이 좀 짙은 그런 레이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입상했던 마필들은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다는 거 하고, 또 게이트가 좀 바뀌었다는 게 변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만치는 않다고 봐요. 김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레이스 같이 다 뛰어봤으니까 생각보다 이 분석하기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2번 블랙 테트라는 직전 득발하고 외곽 무리하면서도 라스트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충마는 블랙 테트라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복병마로는 1번 유아드 캡틴을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다 같이 뛰었어요. 인기마들하고. 그러면서 한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직전 경주 스타트 방해받고 후미로 밀렸다가 외곽도 무리하게 돌았습니다. 어느 정도 1번 게이트 달고 어느 정도 레이스만 전개된다 그러면 충분히 입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테트라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블랙테트라는 이번에는 정말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 3창에 머물렀고, 물론 내용표로 보면 발주가 늦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발주가 이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늦발이 그렇게
입상의 어떤 결정타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블랙데스라 좀 일말의 불안감 있고 저도 뭐 일모 유아드 캡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버마 타임캐슬이 이게 승문전이기 때문에 좀 덜 팔리는데요. 타임캐슬이 최근에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임캐슬하고는 전혀 좀 색다른 그런 그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승문전이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리가 늘어나면 유리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1600이라면 승문전을 가는 타임캐슬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지난번에 입상했던 마필들의 선전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인기마의 의미는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안쪽에 1번 유아드 캡틴, 2번 블랙 테트라 그리고 5번 타임캐슬까지 이런 마필들에게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람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뭐 혼전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레이스예요. 제 스타일과 정말 딱 맞는 그런 레이스인데 안쪽에 1번 불꽃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8번 백두영웅 외곽에 11번 리치모니 10번 세븐파티 또 안쪽에 2번 모닝파크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 저는 뭐 충마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1번 불꽃놀이 이마필은 선행을 일부러 안 하고 좀 적응하고 있는데 직전 레이스 상당히 적응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후미권에 뭐 앞에서 모래를 맞고 해도 말이 가는 게 완전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1번 불꽃놀이 인정을 하고 가고요. 또 인기 2위 백두영웅도 직전에 뭐 발주돼서 기립하면서 늑발하고 외곽으로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뭐 날라오는 걸음이 괜찮았었고요. 이번 경주 뭐 스타트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말도 입상이 한 자리 충분하고요. 여기서 복병마 한 마리는 3번 강호 아이언이에요. 직전 경주 2번 1600m 뛰었는데 이번에 1400으로 내려온 거리가 이 말한테 상당히 좋고요. 직전 경주 2번 다 외곽으로 굉장히 무리하게 돌았습니다. 이번에 뭐 안쪽 게이트니까 뭐 내 최적 전개한다 그러면 이마필도 이변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정말 높은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뭐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고 액면은 불꽃놀이나 백두영웅 두 마필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뭐 두 마필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1400 줄어들었는데 경주거리가 뭐 이렇게 줄어든 경주거리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 12월달 1월달에 입상을 할 때 보면 편성을 그렇게 가지 않았고 전개적인 메리트가 좀 있었고 백두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후진입을 신청해서 4번 게이트에서 게이트를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그런 마필이에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발주는 여전히 좋지 못했고 또 하나는 직선주로 들어서 또 외측으로 사행하는 그런 면모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1번, 8번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병들이 굉장히 많이 정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있고 뭐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좀 째고 있었던 마필 그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주력 막권은 저는 뭐 인기 마필보다는 복대복 막권을 오히려 주력 막권으로 노려가는 고배당 승부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큰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레이스인데 4번마 에버그랜트리 5번마 아델스타, 6번마 바람의 흔적, 안쪽에 2번마 최강 파워풀, 3번 뜨거운 함성. 뭐 다섯 마필 쌉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뭐 에버그랜트리는 16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인정해야 되겠죠. 예, 워낙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뭐 편하게 선행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랜트리는 인정을 하고요. 5번 아델스타가 선행을 못 가면 직접 보면 굉장히 좀 외곽 돌다가 좀 혼자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5번 아델스타가 무너진다 그러면 올 수 있는 말이 3번 뜨거운 함성이죠. 이마필 직전보다 뭐 조교 상태도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이마필 3번 뜨거운 함성 뭐 후창마로 이마필밖에 안 보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함성이 전개적인 메리트가 일단 커요. 이게 뭐 4번, 5번이 앞선인데 아델스타 같은 경우는 선행이 좀 어려워요. 에버그랜트리를 넘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가면 오히려 더 죽어요. 그리고 부담 중량도 사지모가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델스타는 이번 경주 뭐 인기는 많이 끕니다만 입상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따라서 뭐 4번, 5번이 선행 페이스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 뒤에 따라가는 뜨거운 함성이
또 안쪽 게이트의 전개적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실박 이수의 기승인데 일단 이번 경기는 3번, 4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3군 1800m 경륜입니다. 이번 경기도 뭐 만만치 않아요. 2번마 무적비카, 4번마 강한 남자, 9번 브라하, 1번 벌마 소년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어떻게 보세요? 2번 무적피카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일단 입상의 한 자리는 충분합니다. 직전 경주보다 3.5kg 늘었지만 부담 중량이 5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후착은 12번 마추픽추가 직전 그 제저 타박상 때문에 지금 출전 취소를 했지만 이마필 기본적인 그 직전부터 굉장히 걸음이 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선행 아니면 1년 외곽 선입 전개한다 그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일단 이 무적비카가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난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그 주로 조교가 없었어요. 뭐 올줄리 마방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요일날 조교를 안 했다는 부분은 염려가 되죠. 그 울줄리 마방이 그 트레드밀이라고 그 러닝머신 같은 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포까지 다 하기 때문에 뭐 이 집은 중간중간 조교 쉬는 게 많아요. 그런데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교 쉬는 게. 그래서 무적피카 어느 정도 여기서 봐야지 뭐 딴 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아까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마추픽추가 사실 선행은 마추픽추가 무적비카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물론 게이트가 이제 2번하고 뭐 최외곽 12번 게이트라는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만 지난 2월 5일날 경기를 봐도 마추픽추가 훨씬 더 외곽 게이트에 같은 뭐 7번 9번이었는데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갔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때 마추픽추는 좀 외곽을 좀 도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곽을 돌았던 마추픽추를 무적비카가 잡아내지 못하는 또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는 쉽게 선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마추픽추가 먼저 치고 나간다면 무적비카도 장담을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한 남자가 일단 뭐 전개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죠. 뚝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마추픽추가 당일날 어떤 컨디션으로 나와서 정서적인 컨디션에서 외곽에 빠르게 붙이고 간다면 무적피카가 만약에 뭐 마추픽추가 외곽이어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무적피카 간다면 좀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적피카도 장담은 좀 못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개적인 메리트는 3번 강한 남자가 뭐 누가 선행을 가든 여부에 상관없이 능력 발휘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사토시 기수랑 지금 두 번째 호흡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마치고 두 번째 호흡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마필의 특징이나 이런 것도 뭐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파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강한 남자에게 일단 모처럼의 기회가 오지 않나 싶고 역시 관심은 외곽 12번 마추픽추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출주 취소가 됐는데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마추픽추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의 추천 경주인데요. 정말 빡빡한 편성이죠. 1군 치고는 굉장히 빡빡한 그런 편성입니다. 1400이라는 경주거리 때문에 뭐 페이스도 정말 빠르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변수가 많아요. 이게 뭐 네임 밸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4번마 페리드 포모로이 뭐 단거리에서는 정말 절대 강자죠. 인기 1위고 여기에 5번 도라운 표경선 2번 에메트 11번 마총 볼트 뭐 8번 원일 강자 지금 언급해드리는 마필이 인기 마필이고 그 밖에 마필들도 다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번 게 어떻게 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고요. 당일 컨디션이 이런 레이스는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 뭐 조교 때는 뭐 4번 페르디 포멀로이드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4번 페르디도 포멀로이는 지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에메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 호주 산말에서 지금 4세예요. 한참 힘이 올라올 때고요. 이 말은 1400m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직전 2000m는 이 말한테는 상당히 무리한 거리였고요. 이번에 내려온 거리 상당히 유리한 이번 에메트 이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에메트는 뭐 줄어든 경주 거리가 정말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안쪽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고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뭐 선의권에서 자기
그 페이스대로 레이드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페레드 포모로이가 1400이라면 사실 가장 센 마필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마필인데, 이게 과연 믿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 페브레드 포모로이가 뭐 그 대승경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 12월 11일 날 그때 당시 그 전이었죠. 11월 달에 김용무 기수가 선행을 한번 이제 한 차례 내주면서 졸전을 펼친 이후에 12월 달에 선행을 가서도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1월 달에 뭐 선행에 가서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공백을 가져 나오는데 어떤 컨디션과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 이게 뭐 페이스가 그 굉장히 빡빡하고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아주 루즈한 레이스라면 뭐 정말 자기 페이스 사코라까지 지켜가면서 버텨낼 수도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고요. 또 그렇다면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빨리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고 네임밸류는 많이 처집니다만, 의외로 그 아무 생각 없이 타는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이번 경주가. 따라서 이게 액면 그대로 공략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런 경주는. 따라서 이런 경주는 역시 최근에 조금 부진합니다만 컨디션이 좋아지고 또 1400으로 적정거리로 내려온 그런 마필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저는 뭐 그 점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마명에 상관없이 또 배당판에 상관없이 저는 소신껏 그 마필을 놓고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토요일 일요일 경마에서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